보여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제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항상 체크해 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면 10점, 잘 안 들리면 1점 이렇게 해서 채팅창에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잘 들리면 10점, 안 들리면 1점 이렇게 해서 네, 10점, 10점, 네, 10, 10, 10. 네, 감사합니다. 10, 10. 네, 아주 잘 들린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거의 다 10점이군요. 좋습니다. 네네, 10점 만점에 네, 만점 좋습니다. 네, 시작부터 좋네요, 역시. 자, 그럼 저는 또 비대면으로 강의하다 보면 항상 다들 다른 지역, 다른 장소에서 접속하시기 때문에 또 저는 현재 접속한 지역이 어디신지 네, 이것도 한번 채팅창에 가볍게 한번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저는 현재 여기 네, 수원 배민 아카데미 있고요. 여러분들은 부천, 부산, 파주, 인천, 용인, 네, 분당, 정자동, 가게 안에서 네, 천안, 광주, 네, 태안, 서초, 제주, 전주, 네, 고맙습니다. Recording in 진짜 progress. 오늘도 전국구군요. 네, 서울부터 해서 저기 제주까지, 네, 반갑습니다. 네, 천호동, 강릉, 네, 의정부, 네, 서울, 네, 제주가, 제 얼굴이 안 보이신다고 이렇게 아마 화면을 이렇게 누르다 보면 제 얼굴 보이게 될 겁니다. 네, 아마 네, 거의 보이게 되어 있는데 굳이 안 봐도 됩니다. 목소리만 잘 들려도 충분하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네네, 좋습니다. 자, 그럼 네, 제 소개 그냥 짧게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생관리 시스템 연구소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지 그런 시간관리나 목표관리 관련된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일을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즘 최근에는 워낙 생성형 AI가 핫하다 보니 이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그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인생관리 시스템 미루는 습관을 이기고 이렇게 생각 정리를 잘하는 강의도 이 배면 아카데미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주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유튜버 클래스 101에서 네, 크리에이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장님들 중에 저를 전에 유튜브나 클래스 101에서 보신 분 그런 분은 채팅창에 3번 감사합니다. 지금 80여 명이 계신데 한 분 계시네요. 2명. 네, 고맙습니다. 네, 또 많지 않군요.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명.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소개는 이렇게 짧게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주제는 이 챗GP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 현재 사장님들이 하시는 일들에 큰 도움을 얻고 사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더 새로운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총 2시간이라 지금부터 해서 4시까지 진행할 거고요. 사실 이런 학습은 제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특히 이미 여러분들도 뭐 챗GPT 강의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또 봤을 텐데 그냥 구경하는 거랑 직접 해보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히 실습도 같이 하면서 진행할 거라서 가능하면 PC로 접속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혹시 지금 PC가 아니다 하시면 혹시 주변에 컴퓨터로 같이 접속 가능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로 접속해서 제 설명을 듣고 바로바로 해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챗GPT를 좀 준비하셔서 같이 좀 운영하고요. 네, 지금 혹시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뭐 회원가입하는데 스마트폰으로 회원가입하는데도 뭐 시간이 별로 안 걸립니다. 가볍게 회원가입하시고 이따가 제가 또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히 이 상호학습은 채팅을 저랑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좀 활발하게 저랑 채팅할 텐데 근데 제가 이 비대면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채팅도 약간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내 생각을 보는 게 약간 불편한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는 DM으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채팅에 보시면 여기 클릭하시면 지금은 수신자가 모두로 되어 있을 거예요. 요거를 클릭하셔서 강사 박재현 이렇게 저만 볼 수 있게 한 사람에게만 1대1로 DM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저에게 편하게 DM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그때 뭘 보내느냐 오늘의 컨디션, 지금 현재 컨디션 5점 만점에 몇 점인지 좋으면 5점, 안 좋으면 1점, 보통이면 3점,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제게 DM으로 편하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현재 여러분들 컨디션을 모두가 아니라 그냥 저만, 강사만 보기 편하게 네네. 1점, 컨디션 별로 안 좋군요. 3점, 약간 춥다. 5점 좋습니다. 1점, 5점 만점에 3점. 아침에 벤치마킹 하고 와서 일찍 일어나셨군요. 점심 잘 챙겨 먹었다 5점 좋습니다. 약간 피곤하다 2점. 진통제 늦게 먹어가지고 아이고
아프시군요. 좋습니다. 3점, 1점. 기대된다. 5점. 감기 때문에 2점. 네, 점심 먹고 좀 쫄린다. 4점. 네, 알겠습니다. 3점. 컨디션이 제가 보니까 좋으신 분도 있지만 약간 난조이신 분들도 있군요. 완전 잘 자고 컨디션이 좋다. 5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네, 채팅 잘 남겨주시는데, 네, 저랑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DM으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보이는 라디오처럼 여러분들 의견도 좀 보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면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중간중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의견을 DM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아니면 그냥 채팅창에 막 남기셔도 괜찮아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저는 이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에 대한 경험이 어떤지를 한번 잠깐 좀 문의드리고 싶은데, 사실 생성형 AI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게 챗 GPT고요. 그 다음에 뭐 코파일럿이나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들 좀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용도로 사용해 봤는지 이런 것들 한번 네, 그냥 제게 가볍게 채팅창에 좀 남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DM으로 혹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그냥 편하게. 좋습니다. 그냥 사용 안 하고 있으면 아직 현재는 사용 안 하고 있다. 그냥 또 그렇게 솔직하게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챗GPT로 리뷰 답글, 그렇죠. 매번 답글 쓰는 게 힘든데, 너무 잘 쓰고 있군요. 예, 그렇게 뭔가 내가 좀 애써야 되는 거를 챗GPT한테 시키면 아주 잘합니다. 간단한 문구 정도는 만들어 봤다. 배민에서, 교육받고 GPT 지금 쓰고 있다고요. 챗봇 만들어서 네이버 플레이스 리뷰를 달고 있다. 이야, 이미 뭐 고급 기능을 잘 쓰고 있군요. 블로그 작성 목적으로 쓰고 있다. 검색 용도로 사용하고, 역시 블로그 글쓰기로 가장 많이 쓰고 있군요. 콘텐츠를 만들고, 행사, 이벤트 행사 내용 같은 것도 구성하고, 이미 좋습니다. 잘 쓰고 있네요. 챗 GPT만 사용하고, 가게 상품 홍보용 문구 만들 때, 좋습니다. 아직 경험, 여행 가서 네이버 같은 검색 하는데 잘 나오는 곳이 없어서, 네, 좋습니다. 리튼으로 공부하는 개념으로 좀 질문해보고 있다. 리튼도 쓰고 계시는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말고 물어볼 때, 요약 정리해달라고 할 때, 좋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기도 한다. 미드저니로 영상 같은 것도 만들어 봤다. 네, 좋습니다. 이야, 지금 제가 보니까 이미 상당히 잘 쓰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잘 쓰시는 분은 이미 이렇게 저렇게 많이 써보시고 계신 것 같고, 아직 좀 사용 안 해보시거나 그냥 좀 단편적으로 글을 쓰거나 몇 가지 질문 중심으로 좀 많이 쓰고 계신데, 네, 좋습니다. 역시 펄플렉시티를 벌써 잘 쓰고 계시는군요. 제 수업에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네, 의견들 잘 주셨는데 사실 이제는 생성형 AI를 빼고는 우리의 일하는 거나 삶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엄청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 마이다라는 MIT 미디어랩 설립자 교수는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냐면, 이 생성형 AI는 인간의 역사상 불의 발견이랑 비슷하다 할 정도로, 사실 인간이 불이 생기기 전과 후와 삶의 방식이 완전 바뀌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과 일하는 방식이 AI로 인해서 엄청나게 바뀔 겁니다. 그 정도로 바뀌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미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던 엄청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올해 2024년 노벨상만 보더라도요, 물리학상, 화학상 전부 다 AI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받았습니다. 특히 이 화학상을 AI가 받았다 되게 사람들이 의아해하긴 하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이 허사비스, 우리 예전에 알파고 그 딥러닝으로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그때 우리 이세돌 구단 이겼던 그 딥러닝을 만들었던 그분인데, 이분들이 단백질의 구조를 분석했는데, 뭐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냐? 10년 동안 연구를 해야 겨우 찾을 수 있는 수준을 이제 AI를 통해서 단 한두 시간 만에 찾을 수 있을 만큼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생성형 AI가 엄청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고요. 특히나 뭐 일반 직장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내가 직접 자영업하고 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다양한 실습을 통해서 생성형 AI 이렇게까지 쓸 수 있구나라는 것도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 쓰다 보면 약간의 긴장감이 생깁니다. 뭐냐면, 뭐지? 이렇게 잘해? 이러다가 내가 할 일자리까지 없어지지 않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때마다 요분, 이어령
전 장관님 얼마 전에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말과 사람의 달리기로 비유를 했는데 여러분 말이랑 사람이랑 달리기 하면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죠? 말이랑 사람이랑 달리기 하면 무조건 말이 이기죠. 오, 맞아요. 무조건 말이 이깁니다. 그럼 사람은 말이랑 달리기 시합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합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집니다. 100% 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은 말이랑 달리기 시합하지 말고 뭘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역시 말에 올라타면 됩니다. 굳이 말이랑 경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에 올라타서 그 스피드를 이용하면 그걸로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거든요. 생성형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성형 AI랑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빠르게 연산을 하고 생성을 해내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랑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올라타서 생성형 AI가 가지는 그 스피드와 방법을 내 것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성형 AI를 진짜 발전하고 있는 이 스피드를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고 오늘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챗GPT에 회원 가입도 하시고 사실 스마트폰의 앱으로도 설치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채팅창에 나는 지금 회원 가입 잘했다. 나 일단 챗GPT 회원 가입해서 지금 컴퓨터면 PC 화면에 띄워놨다. 채팅창 1번. 아니요, 저는 오늘 아직 이 컴퓨터를 실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2번 한번 남겨볼까요? 네, 지금 나는 챗GPT를 회원 가입했고 화면에도 잘 띄워놨다. 1번. 오늘은 지금 바로 실습은 좀 어렵고 일단 듣고 참고로 요 내용이 이제 복습할 수 있게끔 또 영상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바로 못 하시는 분들은 2번 괜찮습니다. 요거 일단 보시고 개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번이 상당히 많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들 챗GPT 준비되신 걸로 보고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일단 무료로 쓸 수 있는데 회원 가입하시면 여러분들이 묻고 답한 것들이 히스토리로 남아요. 그리고 또 나한테 맞게끔 설정을 걸 수 있습니다. 무료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괜찮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회원 가입하고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회원 가입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구글이나 뭐 애플 또는 이런 개인 아이디가 있으면 그거랑 연결해서 그냥 회원 가입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걸로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앞에 조금 더 설명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바로 회원 가입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은 크게 3가지인데요.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한 기본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들 운동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운동에서의 기본은 기본기를 잘 갖춰놔야 그래야 응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기본기만 잘 익히시면 각자 사장님들이 필요하신 상황에 다양하게 응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응용은 근데 한 번에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케이스 스터디를 가져와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 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Q&A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기본인데요. 기본과 관련해서는 뭐 간단하게 도대체 인공지능 이야기하는데 뭐지? 이것만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은 전체 집합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즉 인간의 지능 활동에 최대한 가깝게 그래서 인간의 사고하는 걸 되게 도와주게끔 자동화한 기술의 가장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급격한 발달을 했는데 사실 기존에는 인간이 모든 정보를 줘야 돼서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러닝머신 때부터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때부터 급속도로 기능들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딥러닝, 알파고, 바둑을 뒀던 이 딥러닝 때부터는 이제 인간이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심층 신경망을 비슷하게 따라하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는 인공지능이 이미지도 인식하고 음성도 인식하면서 엄청난 성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 인간의 뇌랑 거의 비슷하게 기능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가 작년에 LLM이라고 해서 이거 라지 랭귀지 모델 요 용어는 좀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생성형 AI는 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규모 자연어 모델인데 이제 인간과 거의 비슷하게 어쩌면 인간만큼이나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문서 요약도 하고 콘텐츠도 만드는 그런 작업이 가능하게 된 거죠. 즉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GPT나 람다나 이런 모델들이 다 LLM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요 챗 GPT나 생성형 AI는 LLM이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컴퓨터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언어를 써야 됐었어요. 이제 컴퓨터가 잘 알아먹기 쉽도록 코딩이라는 걸 해서 컴퓨터에게 일을 줬어야 됐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뭐 SPSS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막 분석해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LLM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자연어, 여기서 말하는 자연어는 우리가 그냥 평상시 하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챗GPT나 이런 생성형 AI가 잘 이해하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작업을 합니다. 즉,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을 배우지 않고도 컴퓨터에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시킬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 데이터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챗GPT를 잘 활용하시면 되게 고급스러운 데이터 분석까지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유료 기능에서 가능한데 혹시 시간이 되면 제가 이따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무료 기능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그동안 좀 분석하고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어려웠던 것들을 컴퓨터랑 이제 마음껏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컴퓨터에게 마음껏 일을 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생성형 AI는 입력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콘텐츠나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인데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생성입니다. 생성. 요거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요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의 이름 안에 요게 잘 숨어 있는데요. 자, 이제 챗GPT라고 하는 건 그냥 말 그대로 챗은 채팅입니다. 즉 대화로 말을 주고받는 거고요. G는 제너레이티브라고 생성해내는 겁니다.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만들어내는 건데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 프리트렌디드라고 해서 이미 이 챗GPT는 인간이 만든 한 5조 개의 엄청난 문서나 동영상 이런 것들 학습을 쫙 해놨어요. 그래서 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프리트렌디드, 즉 사전에 학습한 걸 바탕으로 얘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드냐?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인간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잘 설명을 해준다는 거죠. 자, 요거 전체를 편하게 딱 정리하면 이제 채팅을 통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초천재에게 내가 뭐든지 물어봐도 원하는 답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채팅으로 내가 궁금한 거는 뭐든지 막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검색이랑 생성이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요거는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검색은 정확한 사실, 즉 기존에 있었던 최신 정보나 정확한 사실은 검색을 해야 돼요. 혹시 챗GPT 쓰면서 약간 이거 별로 정확하지 않은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정보가 안 나오는데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내가 검색을 해야 되는 거를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럴 수 있어요. 챗GPT는 사실은 논리적 추론과 아이디어를 생산을 훨씬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검색은 검색에 루틴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검색은 가장 추천할 만한 건 펄플렉시티라는 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 되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거 좀 추천할게요. 우선 사실 두 가지 다 있긴 합니다. 네이버 큐와 펄플렉시티라는 요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 저랑 같이 요거 가볍게 한번 해보셔도 좋은데요. 자, 우선 펄플렉시티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펄플렉시티는 요것도 회원가입하면 좋고요. 혹시 저는 이렇게 회원가입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뭐 회원가입 안 해도 잠깐 볼 수 있지만 이런 서비스들은 나중에 이제 축적해서 보기에는 회원가입하고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저는 좀 추천드리고요. 자, 이 펄플렉시티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우리가 뭔가를 검색할 때는 예를 들어 요거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화면에서. 네. 수원 여의도역 부근 15명 이상 회식할 수 있는 식당 5곳 추천해줘. 자, 이렇게 하면 자, 이 친구는 AI이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 명령어에 맞춰서 여의도 부근에서 15명 이상 들어가는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와 관련된 식당을 찾아줍니다.
여기 보니까 진진바라 여의도점과 예, 오리옥스 코엑스 이런 것들이 좀 이거 좀 틀렸네요. 지금 제가 여의도 부근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가끔 틀린 게 나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계속 확인은 좀 하시긴 하셔야 돼요. 올반 여의도점, 네, 고의가 여의도점. 요거 코엑스 빼고는 거의 다 잘 맞춰줬는데 사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전에는 사실 이런 거 하려면 여의도 부근 맛집 이렇게 해서 일일이 다 블로그나 뭐 카페나 이런 데 들어가 보고 읽어보고 15명 이상 들어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찾아야 됐었죠. 그런데 사실 이제는 이런 검색형 AI는 요거를 알아서 본인이 먼저 다 검색을 하고 요약해서 결과값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그냥 일반 검색을 이런 AI가 엄청나게 대체를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게 정확한지 틀렸는지는 여기 들어가 보면 이렇게 1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 클릭해 보면 네,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게 실제로 맞는지 아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할 때는 이런 검색형 AI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논리적 추론은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분석을 시키고 논리적 추론은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를 좀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뭔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펄플렉시티 또는 네, 우리나라의 또 전통의 네이버 큐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 큐는 특히나 네이버에 있는 자료들을 더 잘 찾아줍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이트에 적절하게 검색을 더 정확하고 AI와 함께 해보고 싶을 때는 이 두 가지 사이트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생성형 AI를 어떻게 쓸 건지 같이 좀 해볼 텐데요. 챗GPT는 우선 챗GPT 자 들어오시면 이렇게 보통 화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프롬프트 입력이라고 해서 여기에 내가 궁금한 걸 그냥 넣으면 그때부터 이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답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히스토리는 요 옆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전에 했던 거 다시 꺼내서 보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히스토리를 보다 보면 네, 또 찾을 수 있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 특히 새로운 채팅을 시작할 때는 요 챗 GPT를 눌러서 뉴 챗,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실습을 해볼 텐데 챗 GPT는 되게 똑똑해서 앞에 했던 내용들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한다 할 때는 사실 이 창을 닫고요. 새로운 채팅을 시작을 해야 앞의 내용을 간섭받지 않고 훨씬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내가 주제가 바뀐다 할 때는 새로운 뉴챗을 눌러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저랑 같이 화면을 보면서 좀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회원가입하시면 나의 정보를 여기 업데이트하고 필요한 설정들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좀 잘 바꿔두면 내가 원하는 답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바꿀 수 있고요. 이것도 예전에 유료로만 됐었는데 이제 무료에서도 이 기능들이 가능한 거라 이따 하나씩 저랑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 과연 무료랑 유료에 어떤 차이가 있냐 요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일단 무료는 2021년까지 걸 학습했고요. 유료는 2023년 4월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최신이라고 하기 어려워요. 물론 유료가 조금 더 최신이죠. 특징은 되게 무료는 빠르게 결과물을 잘 만들어냅니다. 근데 유료는 물론 성능도 좋아졌지만 이 멀티모달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 강력해요. 유료 때부터는 이제는 텍스트랑 음성 같은 것들을 실제 파일을 업로드하고 분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기억하는 맥락도 이게 4천자를 기억하면 유료는 8천자 정도 기억하고요. 자, 가격은 월 20달러라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얼마나 강력한 건지 제가 유료 걸로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 유료인데요. 자, 유료부터는 이렇게 파일을 첨부할 수 있어요. 이 파일에 첨부를 하면 챗GPT가 그 파일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질문하고 시켜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해요. 네, 이미지 분석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뇌 MRI 사진인데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이거 봤을 때는 뭔지 잘 모르죠. 잘 모르지 이게 뭐 이상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아, 야, 그 사이에 챗GPT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이게 약간 의학적으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판독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좀 더 물어봐도 돼요. 음, 야, 이게 얼마 전까지는 알아서 잘 분석을 해줬는데, 이제 분석을 해주네요. 네,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자,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음, 아,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사실 예전에는 이런 뇌 MRI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의사들의 전문 영역이었다면 이제 이런 생성형 AI는 기존에 이런 이미지를 많이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어쩌면 의사 한 명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PDF는 상당히 분석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재밌게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요건데요. 혹시 네, 여러분들 중에 네, 이거 이게 보험 안내 자료인데 혹시 나는 이렇게 보험 관련된 약관이나 안내 자료가 나오면 다 읽어본다. 이런 분 손, 네, 들지 마세요. 네, 거의 잘 없죠. 사실 요거 다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양이 많은 자료 이렇게 분석시키면 돼요. 보험 안내 자료인데 이를 분석해서 고객이 꼭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 설명해줘. 자,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이 PDF를 분석을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고객이 알아야 될 세 가지 포인트를 딱 정리해 줍니다. 오, 네. 오, 좋네요. 해약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이다. 그렇죠. 이거 환급금 없다. 해약 환급금. 보장 내용에 좀 제한사항이 있네요. 네. 이거 중요하죠. 그리고 치매니까 뭔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가 청구가 가능하다.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읽어보고 설명을 듣고 이런 내용을 파악해야 되지만 이제 챗GPT한테 시키면 이 친구가 아주 똘똘하게 분석을 잘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좋아. 그럼 이 상품을 신입 설계사가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하고 싶어. 사지선다로 5개의 문제 제출해줘. 이러면 얘가 이 내용을 푹 분석해서 순식간에 문제를 만들어 버립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예전에 사실 뭐 교육 담당자들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 난이도가 너무 쉬운데. 이것보다 난이도 3배 높여서 2문제, 3문제 더 출제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난이도 조절을 해서 이거 되게 문제가 좀 간단하죠. 약간 네, 단답식으로 되는 것들인데, 네. 지금 보면 일단 질문과 문항 수가 되게 복잡하고 길어지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졌죠. 네, 심도 있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이 유료가 되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해볼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느끼실 텐데 저는 유료로 쓰고 있기 때문에 유료와 무료를 좀 비교해 가면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고 정말 딱 한 달만이라도 유료로 결제해서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거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유료 무료가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한 달 정도는 적극적으로 한번 유료로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KSA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지식, 날리지, 스킬, 그다음에 태도, 애티튜드 이런 게 있습니다. 지식은 방금 제가 설명했던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의 작동 원리랑 장단점을 잘 이해하는 거고요. 스킬은 AI와 소통을 잘하고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 태도는 학습 민첩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것들을 자꾸 시도해 보는 것. 요 세 가지인데 여러분들 생각에 이 중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요거 1번, 요거 2번, 요거 3번. 자, 한번 여러분 채팅창에 의견을 남겨볼까요? 자, 생성형 AI를 쓰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1번, 2번, 3번. 2번, 3번, 1번, 3번, 2번, 3번, 2번. 네. 2번. 좋습니다. 의견들이
저도 그냥 채팅창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을 그냥 툭툭 막 남겨보세요. 2번. 감사합니다. 2번. 음, 역시 보니까 2번, 3번이 좀 많이 섞여 있는데 2번이 조금 더 많군요. 네, 좋습니다.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네. 저의 의도는, 네, 저의 의도는 3번입니다, 3번. 왜냐면, 사실,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 여러분들 조금만 신경 써서 유튜브랑 책 찾아보면 웬만큼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기업을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혹시 생성형 AI 쓰시는 분 해보면 거의 한 10%에서 20% 채 안 돼요. 그 중에 유료로 결제해서 쓰시는 분 하면 5%도 채 안 됩니다. 자, 그건 그냥 구경만 하고 아, 이렇구나라고 보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저는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제 수업을 들으면서 전 요걸 좀 자극하고 싶어요. 아, 이거 진짜 한번 내가 하는 업무에 바로 적용해 봐야 되겠다라는 학습 민첩성, 즉 빠르게 뭔가 새로운 걸 적용해 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물론 지금부터 요거 두 가지 할 겁니다. 요거 두 가지 특히나 요거를 중심으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걸 알려드리겠지만 사실 이거보다는 오늘 수업 받은 내용을 나 진짜 한번 내 업무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적용해 봐야 되겠다. 요거를 좀 적용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볍게 일단 LLM의 작동 원리는 좀 아시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저랑 같이 이제 하나씩 원리를 설명하고 좀 실습을 해 볼 건데요. 자, 우선 이 실습을 위해서는 제가 실습용 요 사이트 하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노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실습할 수 있게끔 몇 가지 정보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트에 클릭하고 들어오면 좀 이런 화면이 보일 겁니다. 네. 자, 그렇죠. 자, 나는 여기 사이트에 좀 잘 들어왔다. 네. 자, 난 여기 잘 들어왔다. 이렇게 화면이 보일 겁니다. 자, 노션이라는 화면인데요. 나 여기 잘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3번. 네. 여기 잘 들어왔다. 채팅창에 3번. 네, 좋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보내드렸던 교재보다는 어쩌면 요 노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간단한 실습들은 이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할 거라서 좋습니다. 잘 들어오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요 가지고 저랑 같이 좀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LLM의 작동 원리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instruction following이라고 해서 LLM은 명령어를 그대로 따릅니다. 되게 충실해요. 그러니까 명령을 하면 어떻게든 그걸 따르려고 애씁니다. 그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맥락을 되게 잘 파악하면서 눈치가 되게 빨라요. 이따 같이 한번 볼 텐데 눈치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해도 이런 걸 시켜도 이런 답을 주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해서 요거 되게 질문을 할 때 쪼개서 질문하면 좋습니다. 이 원리를 제가 좀 알려드리고 간단한 실습을 해볼 텐데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챗GPT랑 일할 때 일단 제일 먼저 명령, 질문, 요구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주셔야 돼요. 이 친구는 명령을 주면 그거에 잘 따르기 때문에 좀 두 가지식으로 먼저 정확한 명령, 이거 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공된 정보를 이용해서 되게 학습합니다. 보통 학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주면 그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서 그 안에서 되게 양질의 팁을 잘 만들어줍니다. 눈치가 엄청 빨라요. 이거 이외에도 이미 상당한 많은 문서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물어봐도 되게 양질이 좋은 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여러분 이 시 한번 보시겠어요? 문현식이라는 분이 쓰신 시입니다. 우리 집 비밀번호 삐삐삐삐삐삐 누르는 소리로 알아요. 삐삐삐 삐삐삐삐 엄마. 이게 리듬이 다 다르죠. 삐삐삐삐 삐삐삐는 아빠. 그 다음에 삐삐삐 삐삐삐 이건 좀 빠른 것 같은데 누나. 할머니는 삐삐 삐삐 삐삐삐 제일 천천히 눌러도 제일 빨리 나를 부르던 이제는 기억으로만 남은 소리 보고 싶은 할머니. 이거 뭔가 좀 짠하면서도 그런 게 있죠. 자, 그런데 이걸 챗GPT가 해석을 잘 해낼까요? 자, 제가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똑같이 이제 제가 하는 거를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자, 제가 여기 보면 삼각형으로 만들어놨는데 요거는 폈다 접었다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폈다 접었다 하는 거라
제가 검색해서 쓸 수 있는 사이트랑 생성해서 쓰는 사이트 몇 가지 추천해서 좀 넣어놨고요. 요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 LLM의 작동 원리에 들어가서 시 해석이 있습니다. 자, 시 해석을 딱 눌러보시면, 다음 시에 대해서 해석해줘. 요거를 쭉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요걸 컨트롤 카피해서 챗GPT에게, 저는 일단 유료 버전도 시켜보고, 네. 유료 버전도 시켜보고, 무료 버전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무료 버전도. 네. 여러분 한번 시켜보세요. 챗GPT가 어떻게 해석을 잘하는지. 네. 독특하고 감성적인 시각으로 가족의 사랑과 기억과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래요. 그래서 시 속에서 비밀번호는 가족 구성원들이 다르게 입력하는 소리로. 지금 보시면 그냥 삐삐삐삐로만 되어 있는 요거를 챗GPT가 리듬감 있는 거를 네, 해석하고 그거 가지고 이 인간의 감정적인 요소와 핵심 메시지까지 쫙 정리해냅니다. 장난 아니죠. 엄청 똘똘하게 해석을 잘 해냅니다. 자, 이건 무료였고 유료도 유료가 더 짧게 해석을 했네요.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어떠신가요? 나는 요거 한번 시켜봤다. 채팅창에 4번. 네, 채팅창에 4번. 나도 뭔가 답이 나오네. 네, 좋습니다. 예, 좋죠. 보면 되게 답을 잘 줍니다. 똘똘하게. 네, 4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똑같은 프롬프트 명령을 넣어도요, 확률적으로 다른 답을 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챗GPT는 검색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이버에 검색하면 뭐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생성형 AI는 우리가 명령을 줄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확률적으로 거의 가까운 좋은 비슷한 답을 잘 찾아주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되게 눈치가 빠르구나. 그리고 사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여자친구가 평소에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자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예쁘냐고 물었다. 이때 위험하죠. 사실 그 연예인은 여자친구보다 더 예쁘다고 내가 평상시 생각했던 거죠. 이때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요 난감한 상황. 요런 인간의 관계와 심리적인 상황도 아주 이 친구가 답을 잘해줍니다. 이것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거 가보시면, 네, 여자친구의 질문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그대로, 요 그냥 제가 미리 넣어놨으니까 요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챗GPT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면 얘가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볼게요. 보면, 네, 이 상황은 네, 여자친구의 감정을 고려하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그렇죠. 하지만 솔직함도 방법이다. 방법이 좀 필요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좀 다치지 않게. 그래서 그 연예인도 예쁘지만 내 눈에는 너만큼 특별한 사람은 없어. 약간 오글거리지만 이런 거 좀 중요하죠. 그리고 네, 그 연예인의 매력 있는데 훨씬 너는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개인화되게끔 더 특별하다는. 네. 이런 되게 심리적인 답변도 인간의 심리를 잘 해석해서 상당히 답을 잘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챗GPT가 되게 눈치가 빠르고 좋네. 이런 것도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 횟수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가 보시면 이만큼 눈치가 빠릅니다. 새벽녘에 홍길동은 쌀로 따뜻한 국물과 요리로 아침을 시작했다. 향긋한 녹차로 마무리하면서 하루를 여는 에너지를 얻었다. 근데 여기 쭉 한번 읽어보시면 밥을 먹었다라는 말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생성형 AI는 챗GPT는 아래 홍길동이 몇 번 밥 먹었지 하면 그걸 정확하게 캐쳐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밥 먹은 게 표시되지 않았지만 하루에 총 3번 밥 먹었고 견과류와 요거 간식과 야식은 식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딱 제외했대요. 장난이죠.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해보셔야 돼요. 이거 해보시면 저는 지금 처음부터 바로 답이 잘 나왔는데 간혹 제가 이 무료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무료에서 하면 무료에서도 아주 똘똘하게 잘했는데요. 가끔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4번, 5번 나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지금 해보니까 나는 3번 나왔다 3번, 나는 4번 나왔다 4번, 5번 나왔다 5번 뭐 한번 4번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5번 나왔죠. 그러면 피드백 줘야 돼요. 피드백 뭐라고 주시냐면 간식이랑 야식은 밥이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딱 주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또 죄송합니다.
간식이랑 야식은 밥이 아닙니다. 이렇게 또 바로 수정을 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챗GPT랑 이 이야기 나눌 때 이 티키타카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이 내용을 한번 보고 답이 마음에 안 들면 피드백을 줘서 이 친구가 답을 바꾸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챗GPT 이거 상당히 이 명령어를 주면 상당히 눈치 빠르게 답을 잘하는구나. 요거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되게 고급 스킬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사실 한 방에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좀 쪼개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답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전문용어로 체인 오브 서트라고도 하는데 요거 쪼개서 생각하게 하면 더 양질의 답이 나옵니다. 요건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설명하면서 같이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챗GPT 요런 게 있구나. 자, 그런데 사실 챗GPT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챗GPT가 단점이 있어요. 혹시 어떤 단점이 있는 줄 아시나요? 혹시 채팅창에 챗GPT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단점이 있는 것 같다. 혹시 그렇죠. 맞아요. 약간 신뢰할 수 있냐? 할루시네이션. 그렇군요. 역시 정확한 정보도 잘 아시는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여러분 이야기하셨던 할루시네이션 요거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맞아요. 틀린 내용인데 아는 척하는 거 그게 할루시네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최신 정보를 학습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무료는 2021년, 유료도 2023년까지만 학습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답을 주는지 근거 자료가 좀 부족합니다. 이거 약간 무서운 이야기인데 챗GPT가 왜 이렇게 답을 잘 내놓는지는 이제 인간의 영역에 밖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고 하면서 왜 이렇게 논리적인 답을 주는지는 사실 잘 모르게 된 상황까지 거의 왔어요. 자, 그런데 이거 다 보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최신 정보를 학습 못하면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건 진짜 분석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그 정보를 주고 분석시키면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할루시네이션과 근거자료 부족은 요건 진짜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계속 검토하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좀 틀리다 싶으면 틀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답을 줘. 그러면 이 친구가 정신 차리고 다시 답을 해요. 그런 것들을 주고받다 보면 점점점 양질의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LLM의 장점도 잘 이해해야 되지만 단점을 잘 보완해서 쓰는 게 바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되게 있어 보이는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질문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LLM의 원리를 아셨으니까 실제로 질문을 어떻게 잘하면 좋은 답을 얻을 수 있을지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막닥뜨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아주 많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일단 지시 문장과 참고 문장을 좀 구분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제일 먼저 지시를 먼저 하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뭐뭐 원하니까 이거 해줘라고 하는데 그때 내 원하는 바를 두 가지식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뭔가 참고할 만한 걸 줄 때는 그걸 기호로 구분하면 좋습니다. 밑에 왜냐하면 생성형 AI가 요게 참고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딱 줄을 바꾸거나 어떤 표시를 해두면 훨씬 더 잘 이해해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렇게 이런 기호들 많이 쓰거든요. 예를 들면 요겁니다. 요거. 자, 1박 2일 워크숍 해야 되는데 워크숍 기획서를 좀 작성해줘. 사실 이런 거 워크숍 기획서 문서 작성하는 거 되게 부담스럽죠. 그런데 아래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작성해줘. 목적, 목표, 기대, 효과, 개요, 프로그램. 요때 요 점점점점이 바로 구분을 한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넣어놨어요. 같이 한번 실습 여기 보시면 자, 이제 LLM의 작동 원리는 다 이해됐죠. 이거 그냥 접어두시면 요 삼각형 있죠? 네. 요 삼각형을 누르면 접었다 폈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시 문장과 참고 문장 구분하라. 요거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요거 복사해서 요대로 자 그런데 자 여기 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홍길동 이야기부터 얘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넣는 것보다 이제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할 때는 요거 챗GPT 또는 여기 있는 거 요거를 눌러서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 뉴챗이죠. 요거 딱 누르면 새로운 채팅이 열립니다. 자, 요거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나 새로운 채팅창을 열었다. 채팅창에 5번. 나 새로운 채팅창을 열었다. 채팅창에 5번 남겨보세요. 좋습니다.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네. 요걸 열어서 새로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거 1박 2일 워크숍 기획서 작성해야 되는데 목적, 목표, 기대하고 이런 거 좀 써줘.
착 눌러볼게요. 그러면 기획서를 쫙 써줍니다. 아하, 네, 네, 좋네요. 어, 이렇게 표도 잘 그려져요. 네, 오, 좋습니다. 아주 잘해주네요. 자, 여러분도 이거 제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어, 노션에 들어가셔서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네, 요거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한번 넣어보세요. 자, 그래서 물론 저랑 또 좀 확률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난 잘해봤다. 진짜 이런 기획서 같은 것도 기가 막히게 잘 써주네. 나 이거 해봤다. 채팅창에 6번. 네, 자, 네, 이거 해봤다. 채팅창에 6번. 오, 좋습니다. 자, 아직 네 분밖에 답이 안 났는데요. 자, 해보신 분들, 네, 좀 더 6번. 네. 자, 구경하는 것보다 직접 해보는 게 좋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잘 질문하셨는데, 똑같은 질문에도 같은 답이 안 나와요. 자, 생성형 AI는 확률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답을 줍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보이는 답과 여러분 보는 답이 다르고요. 여러분들끼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질문을 필요하면 여러 번 다르게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쪼개서 질문하고 물고 늘어지는 거. 이게 약간 집요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잘 얻어내요. 자, 쪼개서 질문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암산으로 한 방에 푸는 거 쉽지 않습니다. 문제를 써서 그 문제를 이렇게 쪼개서 정리하면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듯이 사실 챗GPT한테 물을 때도 한 번에 막 답을 다 내놓으라고 묻는 것보다는 좀 지시를 나눠서 쪼개서 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박 2일 팀워크 워크숍 기획서를 작성하는데 목차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사실 이것만 해보셔도 괜찮아요.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것도 다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쪼개서 질문하고 물고 늘어지기인데 여기 1박 2일 워크숍 향상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거를 사실 전 또 이거랑 서로 연동되지 않게 또 그냥 또 새로 시작합니다. 새로 시작해서 한번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답을 주느냐? 자, 네. 오. 아까 제가 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워크숍 개요, 일정 운영 계획, 프로그램, 장소, 준비물 유의사항, 진행자 및 강사 소개, 갔다 와서 평가 및 피드백 계획. 자, 아까 제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썼던 거랑 챗GPT가 보고 이 목차를 좀 더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거 훨씬 더 상세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 물고 늘어지기입니다. 물고 늘어지기. 뭐냐면 이 중에서 이 목차 중에서 하나를 선정해서 더 구체적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좀 궁금하죠. 자, 그럼 준비물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줘. 자, 이렇게 딱 하면 이제 목차 하나씩 하나씩 물고 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오, 준비물 유의사항, 개인 위생 제품, 그렇죠. 복장, 워크숍 가니까 야외 같은 것도 있고, 여기 주의사항, 구두나 슬리퍼 같은 거 좀 피하세요. 네. 날씨 대비해서, 요런, 요즘 좀 추워지니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 네. 자, 사실 요런 것들 하나하나 내가 다 생각해서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냥 제가 막 쓰라고 했던 여기에서는 사실 아예 빠져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목차를 쪼개고 그 목차 하나하나씩 시켜보면 훨씬 더 풍성한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챗GPT가 가진 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어려운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한 방에 묻지 말고 쪼개서 나눠서 물어보면 또 답이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 이게 또 되게 매력이 있는데 역할을 부여하고 맥락을 설명하면 답이 더 잘 나옵니다. 일단 맥락을 부여한다는 건 뭐냐면 이 챗GPT가 너무 많은 걸 학습해놨기 때문에 그냥 답을 하라고 그러면 약간 두리뭉실해요. 그런데 너는 어떤 전문가로서 답을 해줘라고 하면 챗GPT가 알고 있던 내용 중에서 그 전문 분야로 이렇게 촥 우리가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경영, 뭐 심리, 뭐 일반 뭐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거기에서 딱 맞춰서 경영 서적에 가면 경영에만 더 많은 책이 있는 것처럼 챗GPT도 거기에 딱 맞춰서 더 정교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공자로서 권위자로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하면 좋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 괜찮습니다. 그냥 뭐 투자 전략 이야기하는 것보다 재무 컨설턴트로서 뭐 또는 마케터로서 이 캠페인의 효과를 좀 제안해줘. 요거입니다. 자, 요것도 구경만 하면 또 안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네, 뭐로써 하면 된다고 했죠. 요 중에 하나 선택해서 뭐 예를 들면 그냥 휴가 일정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여행사 직원을 가장해서 요런 식으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새로 시작하면 되니까 네, 새로 만들어서. 근데 그냥 여행 직원보다는 예를 들어 뭐 제주도 최고 여행 전문가로서 네, 이렇게 해서 뭐 4인 가족의 네, 휴가 일정을 좀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 제 목소리가 좀 작아졌네요. 다른 분들 괜찮으신가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내가 질문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게 더 정교하게 답을 줍니다. 네. 요거 노션 링크 못 받으신 분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역할을 주고 질문하면 더 좋은 답이 나오구나. 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어떤 배경에서 업무 지시했는지를 좀 추가적으로 설명해주면 약간 챗GPT한테 넋두리 하듯이 주저리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친구가 눈치가 빨라서 더 좋은 답을 줍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1박 2일 워크숍인데 이제는 워크숍 15년 차 최고 기획 전문가로서 좀 답을 줘. 제가 역할을 줬죠. 그런데 배경은 기존의 구성원들이 좀 많이 지쳐 있고 신입사원 3명도 좀 들어왔고 인원도 15명이고 예산은 인당 50만 원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워크숍 목차를 어떻게 좀 구성해 줄래?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여기에 상황에 맞는 목차를 만들어줍니다. 자, 여기 가보시면 여기 저기 넣어놨어요. 자, 1박 2일 팀워크 이렇게 쫙 해서 인당 요 내용으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로 또 열어야 돼요. 아까 하면 또 아까 거랑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탁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알고 정보를 충분히 더 주고 답을 하면 이 친구가 목차를 이제는 워크숍 자체가 팀워크 향상이랑 약간 재충전 이런 리프레시하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아예 목표도 잘 정확하게 잡아주고요. 네, 목차 구성 좋습니다. 네. 이제 예산 계획도 지금 15명씩 인당 50만 원이니까 좀 제대로 좋은 워크숍 가는 거죠. 네, 좋네요. 이렇게 해서 훨씬 더 정교하게 목차를 짜줍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챗GPT에게 업무를 줄 때 요 세 가지만 잘 기억하시고 응용하시면 내가 원하는 답을 정말 정교하게 잘 얻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요 핵심을 좀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걸 활용해서 실제 여러분들의 사장님이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거나 또 해야 되는 풀어가야 되는 숙제들을 어떻게 풀지는 잠깐 쉬었다가 어느덧 여러분의 집중력이 약간 고갈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57분이니까 네, 칼같이 13분씩이요. 자, 그러면 10분에 시작할 텐데 자, 이번 시간 실전 해보고 어떤 좀 소감이 있는지 느낌을 DM으로 소감을 제게 다이렉트 메시지로 보내주시고 쉬는 시간 한 13분 정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 노션 페이지를 잘 못 받으셨거나 뭐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진행하는데요. 현재까지의 여러분들의 소감, 챗GPT 이런 원리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 느낌을 제게 잠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쉴 때는 비디오를 끄시고 쉬었다가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Tonight will turn minutes into days.
'Cause you don't know me by name. You don't know me by name. It's like you don't know me by name anymore. Blue is the color of when you were leaving. Tell me, let me know what you feel inside. 'Cause you don't know me by name. You don't know me by name. It's like you don't know me by name. You don't know me by name. It's like you don't know me by name waiting for a sign. Turn back times to fairy tales, so awake and alive. Everything about you is honest and true. What do you say? Can you picture yourself with me? Waking up by my side, sharing your days and your nights, burning up as we get it right. My all time, ooh. Dreaming of a dream, holding on to you, fairy tale, no. Your freckles put a smile across my mind. I can't fade. Show me the darks and days. Take me all the way. Waking up by my side, sharing your days and your nights, burning up as we get it right. My all time. No one but you. I'm ready for storms and norms. Waking up by your side, sharing my day and my night, burning up as we get it right. My all time, ooh.
자, 이제 3시 분이 돼서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교시 소감을 좀 잘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좀 되게 처음 쓰시는 분에게 맞춰서 이 과정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기본에 더 충실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을 잘 알 때 응용이 가능한 거라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 응용을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써보신 분은 약간 난이도가 쉽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불의 발견처럼 되게 네, 좀 재밌죠. 이거 하다 보면 특히 마케팅 계획 세우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이따 바로 이어서 제가 실수를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상세 페이지 초안. 사실 이 생성형 AI는 이런 거 하고 싶은 게 있으셔야 잘 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세 페이지를 지금 초안을 작성하고 싶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이미 상세 페이지가 있다. 그러면 그 상세 페이지를 캡처해서 챗GPT한테 넣고 분석시켜서 개선 사항을 도출하라 그러면 되고요. 아니면 내 상품을 이야기하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싶은데 초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는 걸 하면 됩니다. 이따 제가 요거 추가 실습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은 챗GPT 너무 다르다. 요거는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에 따라 답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 들은 것 중에 아래 제일 알아듣기 쉽다. 고맙습니다. 네. 비슷한 답을 내는 맞아요. 이게 질문이 달라도 답을 다 다르게 내는 게 이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가끔 하다 보면 되게 괜찮은 답이 나와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뭔가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그 프롬프트를 좀 잘 모아두세요. 저장해 뒀다가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는 이렇게 메모장을 좀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보시면 제가 하다 보니까 괜찮은 프롬프트는 메모장에 그냥 모아둬요. 그래서 여러분도 하다가 좀 좋은 답이 나왔다? 그럼 그걸 모아두시고 사실 이걸 좀 모으다 보면 나중에 유료에서는 챗봇이라고 해서 진짜 내가 자주 질문하는 거는 아예 프롬프트가 이렇게 미리 다 만들어져 있어서 아주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걸 바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추후에 더 응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검색용은 펄플렉시티나 네이버 큐로 쓰시고 업무 지시하고 아이디어 만드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아마 오늘 수업 중에 듣고 나면 더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노란색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파워포인트에 요 아래쪽에 네, 요 아래쪽에 여기 보면 이 노란색 형광펜 끊는 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요 형광펜이에요, 형광펜. 네, 요 형광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파워포인트 하시면 거기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쓰시면 되고요. 네. 궁금한 건 제가 어쨌든 가능하면 답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좀 복잡한 부분은 아마 예전에 챗GPT 들으면서 그 뭔가 추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API 프로그램 뭐 이런 걸 막 겹쳐서 보이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깔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추가했던 프로그램을 아마 삭제하면 제가 보는 것처럼 깔끔하게 보일 겁니다. 네. 강사들마다 각자 좀 스타일이 있죠. 네. 그래서 되게 명령어를 너무 저는 이게 챗 GPT이기 때문에 채팅하듯이 막 너무 막 좀 복잡하고 구조화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알려드린 아까 그 세 가지 있죠. 쪼개서 질문하고, 계속 물건 늘어지고, 또 역할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몇 가지 원리만 잘 활용하시면 그냥 채팅하듯이 좀 재밌게,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챗봇 만드는 거는 이거 완전 유료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제가 잠깐 마지막 Q&A 시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건 유료에서만 챗봇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별도 심화 클래스로 따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 이어서 아까 제가 요 세 가지 네, 핵심은 생성형 AI를 좀 잘 쓰기 위한 세 가지 핵심을 활용해서 하지만 여기에 추가 팁이 있습니다. 요거 일단 좀 이름을 그럴싸하게 썼는데 목록 프롬프트라고 하는데요. 요거 되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TGP한테 뭘 시킬 때 특정 카테고리 또는 기준에 따라 목록을 생성하도록 요청하면 이 친구가 답을 되게 자세하게 잘 만들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어떤 재료가 있겠죠.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건강한 저녁 식사 레시피 5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5개를 만들어라. 무슨 주제와 관련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10가지를 만들어라.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를 해야 되는지 목록을 요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답을 정확하게 잘 줍니다. 자, 예를 들어 이것도 같이 노션에 있는 거 한번 잠깐 해볼까요?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네. 여기 제가 추가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여기 보면 무슨 재료로 건강한 레시피 5가지 만들어줘. 그럼 사실 챗GPT에게 또 새로 가서 새 채팅창에서 재료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당근. 당근으로 만든 건강한 저녁 식사 레시피 5가지 말고요. 사시고 50가지 해도 만듭니다. 50가지, 100가지 해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챗GPT는 그 인스트럭션 팔로잉, 즉 내가 명령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당근 수트부터 네, 당근으로 관련된 당근 미소 된장국 억지로 좀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것 같긴 한데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막 50개씩 하면 뒤로 갈수록 좀 이상한 게 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한 5개에서 10개 정도가 좀 적절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어떤 개수를 주고 이것만큼 만들어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목록을 잘 만들어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단계별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어떤 작업이나 프로세스를 완료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의 목록에 대해서 요청하면 되게 잘해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처음 해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단계별 가이드를 제공해 주세요. 자, 요 한 문장이 들어가면 엄청 강력해집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어떤 분이 이 질문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 그 아까 상세 페이지 뭐 지금 그냥 떡볶이 떡볶이 맞죠? 상세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 단계별로. 물론 여기다가 앞에 이제 역할을 주면 좋죠. 상세 페이지 최고 전문가로서 뭐 하루에 뭐 1000명이 하루에 1000명이 뭐 구매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어. 그리고 지금 제가 빠르게 좀 막 써도요.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줘.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이 친구가 여기 맞춰서 네, 단계별로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1단계 일단 고객을 분석해야 돼요. 아하, 지금 떡볶이 내가 진짜 판매하려는 그 떡볶이의 타겟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상세 페이지 구조에 있어서 배너는 넣고 USP라고 하죠. 예, 유니크 셀링 포인트.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 좋네요. 그리고 시각적 이미지를 넣고 상세 페이지 작성하고 구매 전환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해야 될 것 다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죠? 물고 늘어지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요거 네 지금 USP를 더 좀 추천해줘. 뭐 예를 들면 뭐 이 목록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15개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줘. 이렇게 개수를 주잖아요. 물고 늘어지면 그러면 이제 떡볶이 상세 페이지에 대한 USP. 사실 아마 상세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잘 만들어주네요. 손맛 그대로 한국 전통의 맛. 물론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뭔가 특정한 뭐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상품에 특수한 뭐 특징이 있다면 그거를 포함시킨 떡볶이의 USP. 사실 챗GPT를 잘 쓰려면 요런 키워드만 잘 써도 이 친구가 코에 맞춰서 잘 줍니다. 약간 뭔가 비건, 지금 뭐 타겟 고객에 따라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짧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도 같이 연동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목록 프롬프트와 단계별 프롬프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 잘 쓰시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고 알고 싶었던 내용을 누군가가 옆에서 되게 단계별로 가이드를 주는 그런 한 명의 뭐 과외 선생님이 생겼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이 기본만 잘 좀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면 사실 이제는 무궁무진하게 여러분들 각자의 업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사장님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몇 가지 그리고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몇 가지 제가 좀 뽑아봤는데 항상 우리 숙제죠. 매출을 증대하는 거.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매출을 더 높일까? 그리고 이런 사실 매출 증대는
기존 고객들에 대한 의견을 분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많은 고객의 의견들이 올 텐데 그걸 그냥 보고 직관적으로 느낌만으로 하는 거랑 전문가가 컨설팅을 하듯이 이렇게 분석해 주는 거랑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독립을 해서 또 창업을 해서 일을 해보니까 뭐 세무부터 해서 법률적인 이슈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돈 내고 변호사한테 상담을 받아도 되지만 사실 법이나 세무 관련해서는 또 이 생성형의 애가 엄청 똑똑합니다. 그래서 한번 미리 변호사한테 가기 전에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상담을 챗GPT랑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법률 이슈에 대해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네, 챗GPT를 통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케이스 스터디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매출 증대 전략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유료로 하시면 되게 편리하고 간단합니다. 자, 요거 한번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우선 이거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나의 메뉴판이 있다. 그리고 유료로 쓴다 하면 메뉴판을 사진 찍어서 바로 분석시키면 돼요. 자, 일단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저는 이제 포항에 삽니다. 이제 포항에 사는데 포항에 영일옥이라는 네, 영일옥이라는 네. 곰탕집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좋아하는 곰탕집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영일옥에 있는 요거 제 메뉴판이에요, 메뉴판. 요걸 그냥 제가 그냥 딱 사진으로 캡처했고요. 요 캡처한 걸 제가 챗GPT한테 넣겠습니다. 자, 챗GPT한테 넣고요. 네. 이러면 유료면 이 이미지가 들어가고 이 이미지를 순식간에 텍스트를 다 발라내서 분석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역할을 제가 줄게요. 음식 마케팅 전문가로서 답을 해줘. 이거 여러분 비슷하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제 따라 각자 여러분들의 자신의 메뉴를 그대로 넣어서 포항분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네, 네. 자, 그래서 음식 마케팅 전문가 지금 우리가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요. 음식 마케팅 전문가로서 답을 해줘. 근데 이게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이 내가 알고 싶은 거에 뒤에 전문가만 붙여도 웬만큼 잘 나옵니다. 네, 그리고 간단히 좀 맥락을 설명해 주면 돼요. 첨부된 이미지는 우리 식당의 메뉴야. 이걸 토대로 매출을 2배 늘릴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을 도출해줘. 저는 이렇게만 딱 질문하잖아요. 야, 이러면 이제 값이라고 한번 볼게요. 지금 얘가 요 돼지곰탕부터 해서 병천순대 약간 고기국밥집입니다. 자, 했더니 자, 매출 2배 늘리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일단 메뉴와 가격대를 고려한 마케팅 전략을 좀 먼저 주네요. 비주얼 중심으로 소셜 마케팅. 역시 요즘은 뭐니 뭐니 해도 다들 검색을 통해서 찾아오니까요. 음식 사진을 좀 강조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요런데 정기적으로 좀 업로드하면 좋겠다. 영상 콘텐츠를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특별 프로모션, 특별 할인 매션과 세트 메뉴 구성. 그렇죠. 어떤 스탬프 카드 같은 이런 것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온라인 배달 서비스.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역 마케팅. 좋네요. 리뷰 관리 및 고객 피드백, 메뉴의 특장점을 좀 강조하면 좋을 것 같다. 재료의 신선함. 요런 것들을 뭔가 인식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네,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일단 대략적으로 쫙 쳤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죠? 두 번째는 물고 늘어지기입니다. 자, 물고 늘어지기 하면 좋은데, 자,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요. 좋아. 그럼 이제 하나씩 단계적으로 마케팅 전략과 뭐 실행 방안을 수립해보자. 이거 약간 이 챗GPT라는 똑똑한 파트너랑 같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의견을 좀 읽어보고 나서 이거 이제 하나씩 해보자. 그래도 이게 좀 쪼개고 물고 늘어지면 돼요. 자, 그러면 우선 1-1 뭐 이렇게 음식 사진 강조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블로그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라는데 이거 도대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일단 그냥 내가 막 찍는 것보다는 전문가 섭외해서 사진 퀄리티 이거 약간 돈 드니까 일단 패스. 약간 돈을 들지 않고 바로 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사진을 좀 컨셉을 좀 잘 정해야 되고 계절감도 좀 쓰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읽다 보면 내가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 약간 어려운 거. 요런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자, 그러면 인스타그램 좋아. 인스타그램.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진짜 인스타그램에 어떤 내용과 어떤 사진으로 아예 넣으면 좋을지. 네. 제목 좋은데요. 육즙팡 고기 만두. 네. 그래서 거기 내용 넣고 사진 넣고 해시태그까지 추천해 주네요. 사실 여러분 이거 매번 내가 우리 가게에 대한 피드를 올리고 싶은데 어떻게 올려야 될지 되게 막막할 때 사실 챗GPT랑 내 메뉴판을 넣고 이렇게 아니면 진짜 그냥 인스타그램만 전문적으로 하고 싶으시면 처음 시작할 때 여기에 인스타그램 뭐 마케팅 전문가로서 더 나에게 답을 해줘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면 네. 그리고 돼지곰탕의 깊은 국물 맛. 네. 육전에 바삭한 것 동시에 네, 좋네요. 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포스팅을 하면 될지 맞습니다. 챗GPT랑 회의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회의가 아니라 엄청 똑똑한 친구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게 가능하냐? 또 요거 하다가 좋습니다. 1대1 끝났죠. 그러면 이제 그냥 눈치가 얼마나 빠르냐면 1대2만 이렇게 딱 해도요. 내가 아까 첫 번째 1-1이 1-1이 요거 있잖아요. 네. 음식 사진 강조. 1-2는 영상 콘텐츠로 얘가 이미 눈치채고 그래서 영상 콘텐츠 그냥 알아서 시력 쫙 해줍니다. 그럼 막 1-2에 대해서 다 설명해줘 할 필요 없이 1-2 쫙 해주면 네. 그래서 이거 진짜 여러분들 정말 자투리 시간을 좀 내서 진짜 내가 그동안 되게 고민됐던 것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냥 내 직관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SNS 마케팅 또는 진짜 매출을 잘 올릴 수 있는 전문가가 피드백을 준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는 거 참 좋습니다. 또 이런 게 고민되죠. 저는 사실은 이런 프로모션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특별하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실 이런 것들 특별 행사 요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거든요. 그럼 2-1 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음? 아까 했던 단계별 그랬거든요. 단계별로 설명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알고 싶으면 그것만 딱 넣는 순간 이 친구가 관련된 아이디어를 쫙 뽑아줍니다. 일단 네. 음, 행사 기획 단계에서는 이제 목표를 좀 설정해야 되겠죠. 이런 거 참 중요하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제 매출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 요일이 되게 좀뭐 약하거나 아니면 뭐 잘 되거나 그럼 잘 되는 날을 더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약한 날을 뭔가 보완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확 좋은데요. 월요병 극복 프로젝트. 월요일날 힘든 직장인 여러분 점심은 저희 곰탕에서 20% 할인 먹고 힘내십시오. 이러면 사실 여기 맛있으면 또 가거든요. 참고로 저는 이 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자주 가요. 진짜 한번 제 친구가 소개해서 갔는데 먹고 너무 맛있어서 저희 가족도 데려가고 막 친구도 막 소개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물꼬를 또 튀게 하는. 그래서 진짜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고민들, 네, 프로모션 또는 SNS 콘텐츠 제작 이런 것들 마음껏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유료면 더 쉬워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내 메뉴판만 넣어도 되고요. 혹시 지금 무료로 쓰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메뉴를 그냥 텍스트로 쭉 옮겨 적어서 넣어주고 또 그렇게 해서 분석해봐도 괜찮습니다. 뭐 근데 3만 원이니까 뭐 한 달 정도는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고객 의견 분석하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 저랑 같이 실습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또 우리 배달의 민족에서도 또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고객 후기들이 있죠. 근데 이 후기들이 되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후기를 객관적으로 보고 분석하고 거기서 좀 뽑아낼 주요한 전략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 거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것 또한 시키면 돼요. 어떻게 시키면 좋냐? 자, 이건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여기 노션 들어오시면 메뉴판 분석은 네, 제가 이미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의견 분석인데 제가 이게 50개 정도의 고객의 의견을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석시키면 될까요? 자, 이거 제가 시간 1분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설명만 듣지 말고 각자 나 이렇게 할 것 같다. 제가 시간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들 프롬프트 나는 이렇게 좀 분석하면 될 것 같아. 앞에 저한테 배웠던 거 한번 응용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1분 동안은 네, 좋습니다. 1분 시간 드릴 테니 요거 네, 한번 나라면 요렇게 프롬프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습 잠깐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또 그냥 구경만 하는 거랑 내가 직접 챗GPT한테 시켜보는 거랑은 다릅니다. 자, 일단 힌트 드리자면 또 새로운 챗GPT를 열어야 돼요. 아까 했던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또 네, 그 기존에 있던 내용을 또 좀 참고해서 쓰는 거라서 그러지 마시고 네, 보시면 여기 챗GPT 새로 새 창을 열고 나서 새로 하시면 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뭔가 역할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시키면 되고요. 나중에 물고 늘어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해서 네, 한번 넣어보세요. 이렇게 텍스트로 된 정량적 분석은 너무 잘합니다. 오, 좋습니다. 자,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자, 나는 한번 시켜봤다. 이거 몇 번 할 차례죠? 난 시켜봤다. 이제 7번 할 차례인가요? 난 해봤다. 시켜봤다. 7번. 네, 채팅창에 7번. 나 일단 어떻게든 넣어봤다. 자, 이거 네, 구경만 하지 마시고. 오, 야, 좋습니다. 평점이 좋은 순으로 작성해줘. 평점이 안 좋은 건 선별해서 또 정리해줘. 네, 좋습니다. 오, 야, 여기 약간 고수 있습니다. 고수. 지금. 네, 바로 이렇게 딱 했습니다. 너는 네, 자, 너는 10년차 외식 컨설팅 전문가야. 우리 가게에 대한 리뷰 모음인데 단계별로 분석해줘. 리뷰에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 가게 다섯, 이거 목록 프롬프트별로 해서 단계별로 아주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또, 그렇죠. 아래 고객 후기야. 후기를 분석해서 후기가 좋았던 메뉴와 좋지 않았던 메뉴를 좀 알려주고, 후기가 좋지 않은 메뉴 개선 방안 5개 알려주고, 잘하시는데요. 이 리뷰를 꼼꼼하게 읽고 분석가로서 별 개수에 따라 긍정적 리뷰와 부정적 리뷰를 정리해줘.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넣으면 웬만큼 괜찮은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요게 조금 더 낫습니다. 아래 내가 명령어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선을 넣어서 후기, 실제 후기, 네, 이렇게 두 가지씩 넣습니다. 위에 후기를 넣고 나서 위에 내용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사실 이게 조금 더 제가 비교해 보니까 두 가지씩으로 나온 게 훨씬 조금 더 답이 잘 나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했냐? 저는 일단 저는 요 정도만 해도 괜찮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제가 한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저는 사실은 좀 물고 늘어지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네, 엑셀 PPT 파일 통째로 넣을 수 있긴 한데 엑셀은 분석을 되게 잘해요. 근데 PPT는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PDF로 전환해서 넣으면 잘 나옵니다. 네. 그거 기회 되면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이렇게. 자, 음식 경영 컨설턴트로 답을 해줘. 아래는 최근 우리 가게 후기야. 점수 및 후기 내용을 그냥 면밀하게 분석해줘. 이렇게만 해줘도요. 이 친구가 그냥 분석을 쫙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알고 싶으면 분석해줘. 근데 뭐 조금 잘해달라고 해서 면밀하게 분석해봐. 네, 했더니 강점, 긍정적인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막 긍정적 피드 뭐 이렇게 안 나눠줘도 이미 전문가로서 분석을 해줍니다. 아, 개선이 필요한 점, 떡의 식감, 그렇죠. 양과 가격, 소스의 일관성. 아, 그리고 구체적인 이제 개선 방안을 이미 딱 정리해 줍니다. 네. 개선할 건 개선하되, 긍정적인 강화를 또 할 거를 또, 요런 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자세하게 처음에 분석시켜버리면 거기 안에서만 답을 주거든요. 약간 열린 질문처럼 이렇게 해주면, 개선, 나쁜 거는 개선하고 긍정적인 건 더 강화하게끔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집 도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래서 이제 한 가지가 나오면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또 물고 늘어지는 거죠. 좋아. 좋아. 그럼 이제 개선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실행 방안으로 음, 자, 그리고 또 1-1. 1-1에서 일단 개선 방안이니까 떡의 품질 관리.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떡볶이 집인데 지금 뭔가 떡의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떡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선한 원재료 그리고 떡 조리 시간이 최적화. 떡에 약간 쫄깃한 식감을 위해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원재료 관리 검수 프로그램 조금 그렇잖아요. 그럼 요건 이제 너무 크게 본 것 같고 떡 조리 가이드. 떡을 조리할 때 뭔가 좀 변화를 주는 거. 요거 좀 필요할 수 있죠. 사실 그럼 여기 더 물어봐도 돼요. 요거 괜찮은데. 그러니까 챗GPT랑 회의를 하면서 아니다 싶은 건 아니다. 나 지금 추가 예산을 드리긴 좀 어렵다. 아니면 이거는 지금 약간 너무 좀 거창하게 가는 것 같다. 요거 말고 내가 즉시 실천할 수 있는 거 전문 포장지. 포장지가 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군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그럼 1-2 한번 해볼까? 똑똑하니까 눈치 빨라요. 1-2만 해줘도 책해줍니다. 네. 1-2가 뭐였죠, 아까? 네. 양과 가격인데? 이거 좀 약간 눈치가 없네요. 딴 데로 간 것 같아요. 여기 1-2로 갔나 봐요. 여기 1-2로 갔나 봐요. 그렇네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네요. 자, 그러면 미안하다. 미안해. 이게 아니고, 아까 뭐였죠? 이게 워낙 또 안이 많다 보니까 1-2는 양과 가격이네. 이렇게 그냥 사람하고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도 알겠습니다. 양과 가격에 대해서 탁 줍니다. 어, 뭐, 이 친구도 잘못하면 사과하듯이 나도 잘못하면 사과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친밀감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좀 재밌게 진짜 저는 이걸 도구라고 보라 하지 말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챗GPT를 그냥 엑셀이나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도구로 보지 말고 파트너로 보래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는 새로운 개체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파트너로서 그런데 되게 똑똑한 파트너죠. 그래서 이 파트너가 이렇게 상담하면서 그동안 고민했던 뭐 이거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가격이랑 양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특히 혹시 필요하면 여기에 더 여러분들이 자료를 넣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근에 있는 뭐 가격 같은 거 데이터 놓고 지금 내 가격이 이런데 과연 지금 내 가격이 적절한가?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데이터 분석 하나 가지고 지금 아주 여러분들이 현재 그동안 내가 매출을 더 2배 이상 늘리기 위해서 좀 더 놓치고 있었던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 저는 요것도 이렇게 해서 후기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실행 계획 수립. 근데 또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자,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저 이거는 여러분들 해볼 수 있으니까 해볼 수 있으니까 자, 여기 지금 아까 고객 의견 시켜봤죠? 자, 그거 가지고 한번 시간은 한 2분만 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요거 무료에서도 지금 텍스트니까 다 가능하거든요. 시간 2분 드릴 테니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제가 그때 뭐 좀 물고 늘어져서 또 한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요거 제가 요거는 네 요렇게 좀 뭐 분석 이후에
그냥 한번 분석이 물고 늘어지기 전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뭐뭐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전략을 하고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알려줘. 이렇게 딱 해보시면 답이 착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잠깐 한 2분만 자, 구경만 하시면 안 되고 해보셔야 됩니다. 자, 물고 늘어지기 분석 이후에 물고 늘어지기 안 되시는 분은 뭐 채팅창에 이것도 쓰셔도 돼요. 이게 챗GPT랑 그 프롬프트 쓴다는 게 막 엄청 막 우리가 코딩하듯이 막 되게 전문적으로 안 써도 괜찮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LLM이 눈치가 진짜 빠르고 그 자연어 자체를 인식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냥 일상 언어를 되게 잘 알아듣습니다. 뉘앙스를 눈치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이거 잘 활용하시면 진짜 강력합니다. 네. 사과 안 해도 괜찮아요. 답 달라지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저는 약간 이 친구랑 노는 듯한 느낌. 너무 막 각 잡고 일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뭐 사과도 했다가 제가 막 뭐라 하기도 해요. 진짜 엉뚱한 답하잖아요. 그럼 제가 무조건 신랄하게 합니다. 너 진짜 실망이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나 같이 너랑 같이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근데 약간 이거 연구 결과 실제로 감정적인 단어를 들어가면 이 친구가 더 반응하고 또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몇 가지 있어요. 이거 잘 해내면 뭐 팁을 $100 줄게. 이거 못했을 때는 엄청난 처벌을 할 거야. 요렇게 했을 때 더 답이 잘 나온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거 되게 중요한 거 할 때는 그런 프롬프트 또 기술이 있습니다. 또 Let's Think Step by Step이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생각하고 답해줘. 이렇게 하면 또 답을 더 잘 주는 게 있어요. 사실 그런 미묘한 기술들이 많긴 한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망이야 너 그렇게 하면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망을 줬군요. 제가 더 좋은 답을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답을 해줘요. 사람한테 하면 사람은 상처받고 막 이러지만 이 친구는 멘탈이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나 해봤다. 채팅창 8번. 나 물건 늘어지기 이렇게 한번 분석해보고 물건 늘어지기 한번 해봤다. 8번. 네,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나의 고객 데이터들을 이제 막 흘려보내는 것이나 이걸 아주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평점이 나쁘면 진짜 그 나쁜 거 개선하는 거 진짜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전 안 했지만 강점을 또 강화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아주 똘똘한 친구랑 이제 마음껏 언제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실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이 법률적인 부분인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사실 근로기준법과 관련해서 요즘 또 워낙 아르바이트나 또 젊은 친구들이 이런 쪽에 관심도 많고 좀 바싹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생이 퇴직금을 좀 청구했어요. 그래서 저 2년 동안 20시간씩 일했는데 주 20시간씩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냐고 이렇게 왔어요. 이때 갑작스럽게 전화 한 통 받고 지금 엄청 부담스러워졌죠. 자, 이런 경우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받았을 때 물론 변호사한테 바로 갈 수 있지만 자, 이런 경우 챗GPT한테 어떻게 물어볼 건지 한번 프롬프트 또 이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분 드릴 테니까 요거 제가 또 넣어놨습니다. 네, 여기 가보시면 이제 평점 후기는 이제 접어두고요. 접어두고 여기 법률 상담 이슈 보면 요런 식으로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왔을 때 난 어떤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을 거냐? 네, 한번 또 시간 1분 실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까지 수업을 들으셨으면 이제 저의 프롬프트 패턴을 좀 파악하셨을 텐데. 네. 근데 이거 그냥 또 이렇게 혼자 하라 그러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업 받으면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정말 차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직접 내가 프롬프트에 답을 넣어서 답을 받아보는 거랑 받지 않는 거랑 다릅니다. 야, 좋습니다. 오, 지금 자 해보신 분, 네, 제게 프롬프트로 또 한 방 남겨볼까요? 네, 오, 역시, 자, 잘하십니다. 네, 자, 우선, 이런 것도, 이런 방법 되게 좋은 것 같네요. 자, 자, 아래의 경우 김 사장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 예, 역시 또 단계적으로 알려주고 김 사장이 할 수 있는 방법 5가지와 그리고 그 이유를 표로 만들어줘. 아, 이거 되게 괜찮습니다. 저도 내용이 좀 많아지면 이거 표로 정리하면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네, 이거 너무 좋습니다. 요거 이따가 저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일단 제일 쉬워요. 노동 전문 변호사로서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자문 좀 해줘. 아래 내용. 좋습니다. 아까 그 메뉴판, 그렇죠. 예. 여러분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물고 늘어져도 좋습니다. 역시. 쪼개고 물고 늘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생성형 AI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각각 답이 어떻게 다르게 나오는지 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선, 네. 요거 표로 만들어 달라 하고 한번 시켜볼게요. 자, 또 새 채팅창 열어서, 네. 단계별로 주고, 네.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답을 주는 것과, 하나 더 열어볼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메모장에, 써서, 이게 보면서 누가 더 답을 잘 주나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주니까 더 답이 잘 나오네. 뭐 그러면 그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네. 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이거 되게 깔끔하죠? 일단, 대처해야 될 5단계. 일단 사실 확인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근무 시간 제가 확인하고, 퇴직급 지급 요건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노동법 관련 이슈 자문 요청을 좀 해야 되겠죠. 이거는 사실은 변호사한테 좀 필요합니다. 노무사한테 확인을 해야 되고, 계산하고, 협의를 하고, 네.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저는 이게 또 참 중요하죠. 이거 소 읽고 요약간 고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식으로 딱 하면 됩니다. 지금 또 너무나 중요한 질문 감사합니다. 요거 하다가 엔터 치면 바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엔터가 아니고요. 자, 마음대로 쳤더니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대요. 이렇게 치고 나서 쉬프트 엔터입니다. 쉬프트 플러스 엔터. 쉬프트 엔터 하면 여기 한가 줄 띄워줍니다. 네, 쉬프트 엔터는 줄 바꿈. 네, 줄 바꿈은 네, 쉬프트 엔터. 네. 자, 질문. 요거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자, 요거 궁금하시니까 요거 채팅창에 넣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쫙 했더니 표로 쫙 정리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또 뭐가 하면 되죠? 물고 늘어지기 합니다. 물고 늘어지기.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좀 와닿았던 게 요거 아르바이트과 협의. 그렇죠. 요거 혹시 요 어쩌면 혹시 아르바이트생과 협의로 잘 풀어가는 방법 없을까? 뭐, 협의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 좀 만들어줘. 뭐 어쨌든 뭐 돈을 써야 되는 거면 그 돈을 다 쓰지 않더라도 혹시 되는지 아니면 뭐 감정이 호소한 분할 지급 그렇죠. 갑작스럽게 좀
재정이 부담스럽다. 아니면 퇴직금 위에 그냥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뭔가 좀 되지 않겠냐. 아, 추천서를 제공해 주겠다. 이후 제공 공소를 줘야겠다. 아, 뒤로 갈수록 약간 좀 약하긴 한데, 물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많구나. 자, 다른 것도 하나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노동법 전문가, 예, 이 변호사로서 일단, 진짜 변호사처럼 지금 자문해 줍니다. 퇴직금의 지급 요건은 이렇습니다. 해당 아르바이트의 경우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충족한대요. 야, 이분 계산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도 해주고 법적 의무. 네,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좀 법적 의무 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줘. 뭐 궁금하면 더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알려줍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고 어려운 점 뭐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잘 보셨지만 똑같은 내용을 줘도 앞에 프롬프트가 어떠냐에 따라 값은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질문해 보면 좋습니다. 했는데 답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새 채팅창을 여세요. 그럼 처음부터 또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다가 여러분들만의 좋은 프롬프트 스킬이 계속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결국 이건 게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게임할 때 처음에 캐릭터가 이렇게 경험치를 쌓다 보면 레벨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챗GPT랑 얼마나 자주 이야기를 많이 나누느냐에 따라 내 레벨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 교육을 받은 즉시 진짜 매일 적어도 하루에 15분, 20분 진짜 사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고민들을 계속 넋두리 하듯이 이 친구랑 자꾸 상담해 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답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스트레스도 풀리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었던 그 막막함이 정말 많이 해소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잘 활용하시면 약간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법률 관련된 것도 아주 상담을 잘해준다. 네. 자, 혹시 네 마지막에 혹시 Q&A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네 편하게 또 질문 주셔도 좋습니다. 네. 아, 요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챗GPT 유료가 되면 여러분 무료에서도 지금 잠깐은 쓸 수 있습니다. GPT 탐색이라고 있어요. GPT 탐색. 이 GPT 탐색은 뭐냐면 이미 아주 챗봇을 잘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챗봇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주 고급 스킬이 들어간 이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는 거 한 번에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블로그. 여러분 이제 블로그 많이 쓰실 텐데 블로그가 이거 저 깜짝 놀랐어요. 요거 야 이게 대단해요. 네이버 블로그 엔진 최적화해서 글쓰기 해주는데요. 채팅 시작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요게 이미 블로그 포스팅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만들어놨어요. 예를 들면 뭐 떡볶이 떡볶이 계속 한번 가볼게요. 네. 질문 있군요. 이미지 생성 능력. 사실 챗GPT 여기 일단 확인할게요. 왜냐하면 이거 이미 되게 잘 만들어 놔은 이 챗봇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떡볶이라고 딱 넣는 순간 이 친구가 키워드 조사에서 PC에서 얼마나 검색하고 경쟁도가 다 높네요. 분석 뭘로 할까요? 네. 오, 좋습니다. 오, 좋아. 제가 이 포스팅 하려는 의도를 물어보고 그 의도를 듣더니 바로 밀키트랑 요즘 요거는 자꾸 인터넷이랑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가 또 떡볶이 밀키트와 관련해서 이미 잘하고 있는 상위 블로그 5개를 얘가 찾아줍니다. 여러분 이거 찾으려면 엄청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거 거의 유료에서 되게 비싸게 주고 그렇게 검색 받아야 되는 서비스인데 그냥 챗GPT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이미 잘 만들어주는 거에 맞춰서 좋아. 제목 선정해줘. 네. 제목도 만들어줘요.
좋네요. 약간 역시 캠핑이랑 좀 연결을 하는데 저는 캠핑보다는 뭐 약간 뭐 요렇게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요걸로 하면 스타일을 정해달래요. 약간 친근한 대화형으로 아예 약간 난 전문적이고 좀 정보 중심의 컨텐츠를 좀 가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촥 써줍니다. 자, 네, 질문 자꾸 들어와서 자, 이미지 생성은 사실은 챗GPT한테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예를 들면 네, 그냥 챗GPT 유료부터는 그려줘요. 네, 떡볶이, 우리 뭐라 그러죠? 브랜드 로고를 만들고 싶어. 세련되게 1대1 크기로 만들어줘. 귀엽고 깜찍하면 좋겠어. 사실 뭐 이렇게 더 프롬프트를 길게 쓰면서 그려줘, 만들어줘, 로고를 만들어줘 했는데 보통 이제 그려줘 하면 그 그려줘가 들어가는 순간 바로 만들어줍니다. 챗GPT를 내가 원하는 말투로 네, 이거 엄청 중요한 질문이 있었네요. 또 이게 지금 한글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좀 깜찍한 스타일을 만들어줬는데 티키타카 하면서 그리고 약간 이미지만 잘 만드는 프롬프트는 또 별도로 좀 학습이 조금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좀 훈련시키고 연습하면 제법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엄청 중요한 질문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질문 많이 들어왔네요. 어이구야. 자, 중요한 질문 하나 있어서 요거는 제가 꼭 팁을 좀 드릴게요. GPT가 내가 원하는 말투로 교육시키는 법, 요거 어떻게 하냐면 요거 꼭 회원가입하시고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러분 각자 로그인 하신 데 들어가셔서 여기서 챗GPT 맞춤형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맞춤형 설정이 딱 들어가면 여기서 챗GPT가 더 나은 답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에 대해서 정보를 넣어줘야 돼요. 뭐 저는 박지현이고 한국에 거주하고 그래서 모든 답은 한국어로 답해줘. 그리고 난 기업 교육 강사고 뭐 제 정보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제 정보를 알고 답을 주니까 훨씬 더 저한테 필요한 답을 주고 요거 아까 내가 원하는 말투로 응답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조선시대 왕조의 말투로 난 답변을 받고 싶어. 그럼 그렇게 넣으면 얘가 그러하오소 뭐 이렇게 막 답을 줘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요건 추천해요. 공식적인 답을 하고 해당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답은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제가 이미 이걸 넣어놨네요. 그래서 사실 좀 이 친구는 무조건 약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용적이고 구체적이고 나를 박 소장으로 호칭해줘. 그러면 아까 제가 챗GPT한테 계속 질문하면 얘가 박 소장님이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기 설정에 들어가서 네, 맞춤형 설정에서 네, 나의 설정을 해서 그냥 궁금하시면 하나씩 눌러보면 돼요. 사실 요즘은 너무나 직관적으로 쉽게 잘 돼 있어서 되게 눌러보면 좋습니다. 이미 맞춤 설정 알고 계셨군요. 그럼 일단 그냥 제 거 드릴게요. 요거, 네, 요거 여기 넣어 드릴게요. 네, 여기 저의 네, 맞춤. 네. 그리고 부르는 건 여러분 박수장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GPT스요. 추천할 만한 거 사실 뭐 요게 많겠죠. 뭐 매출을 뭐 마케팅 근데 사실 이거는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궁금한 마케팅, 카피라이팅 뭐 궁금한 것들 여기 넣으시면 혹시 법률 자문도 있나? AI 법률 이미 있네요. 뭐 계약서 작성. 네. 여러분 혹시 막 이런 것들 궁금한 거 있으면 네. GPT 한도에 도달했죠. 이거 무료라서 그래요. 이 유료로 쓰시면 이거 한도 없이 맞아요. 무조건 쓸 수 있습니다. 만약 1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2로 넘어갈 때 자, 요 질문 좀 분석해 볼게요. 1에 대해서 질문하다가 2에 대해서 질문하고 1에 대해서 추가를 하는 게 네, 가능해요. 이 친구 눈치 빠르기 때문에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서로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는 새 창을 열어서 1은 1대로 파고 들어가고 2는 2대로 파고 가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을 하다가 법률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마케팅 해도 되지만 마케팅 했으면
마케팅으로 끝까지 가고 얘는 법률로 끝까지 가고 이게 훨씬 저는 더 좋은 네, 답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네. 이렇게 만약에 넘버링을 하고 설정을 해두시면 얘 눈치 빨라서 다 해줍니다. 네. 그리고 네, 저런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챗봇들 있죠. 사실 이런 거 네, 유료로 결제하면 3만 원이에요. 3만 원. 자, 전 오픈 AI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만 원 투자할 만해요. 정말 괜찮아요. 요거 한번 답을 한번 볼까요? 이제 글 써줘. 네, 글 한번 써보죠. 글 써줘. 자, 이래서 약간 챗GPT랑은 멀티태스킹이 돼요. 얘한테 일 시켜놓고 딴 거 하면 돼요. 딴 거 막 하다가 다시 돌아오면 얘가 일을 해놓고 있어요. 야, 빌키트 완벽한 리뷰. 지금 블로그 글 써주는 거죠. 네. 잘 써주네. 자,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얘랑 논의하면서, 이게 키워드도 좀 잡아보고,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네.